안녕하세요. 오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8월 12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타임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프라스트럭처 예산안 통과에 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성명서에는 불법 이민자의 위험한 사면으로 인하여 국경과 법치를 파괴하고 있고 우리 학교를 장악을 하고 국가를 안전하지 않게 만들고 있으며 전례 없는 세금 인상을 하고 있다고 조 바이든 정부를 비난하면서 이 여파로 매일 뛰고 있는 생활 필수품 가격에 대하여의 이야기와 미친 그린 뉴딜을 잊지 마십시오 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명서 마지막에는 미국 밤의 어둠 속에서 강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깨어날 시간입니다 하고 발표문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늦게 민주당은 공화당 지지 없이 3조 5천억의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산은 50대 49로 통과가 되었으며 모든 투표는 민주당원과 묻지도 않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무소속 의원들에 의하여 50대 49로 가결이 된 것입니다. 공화당에서는 투명 중에 마이클 라운즈 의원을 제외하고 모든 공화당이 반대의 표를 던졌지만 통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편 이에 대하여 마크 루비오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준 19명의 라이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길을 닦아주고 가지 마셔야 한다고 그 사람들이 안 갈 사람이냐 이거죠. 마이크 루비오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오지를 말아야죠. 여기 지금도 조 바이든 뽕을 맞은 미치 맥코넬은 미친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치 맥코넬이 오늘 인프라스트럭처 예산안에 대하여 공화당 내에서 담론 도중에 조 바이든이 행정을 참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마도 미국에서 유일하게 조 바이든이 행정을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유일한 공화당원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밥봉을 맞아도 아주 단단히 맞은 것 같습니다. 바이든 마약에 취했다고 하는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이 기자가 밑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DC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연구정책 수립기관들이 코비드-19과 그 변종과 싸우는 수단으로 레드존과 그린존으로 나누는 수용소 시행을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사실이 CDC 공식 사이트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게 게재된 문서를 보면 인도주의적 환경에서 코비드-19 방지를 하기 위하여 접근 차단 방지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며 실향민과 수용소,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을 강제 분리 수용한다는 계획이 있으며 6개월의 수용 기간을 거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위험군으로는 주로 기저질환 환자와 또는 노인 연령층을 대상으로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존에는 약 50명의 위험군들로 구성을 하여 하나의 캠프를 만들고 위생시설인 샤워실과 화장실은 한 군데로 두기로 되어 있으며 레드존일 경우에는 5 내지 11가구가 한 군락을 이루어 거주하는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 의하면 의료를 가장한 강제 예방접종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조지 오웰이 말하던 빅브라더 시대에 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소추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식입니다. 오늘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주가 최초로 모든 교직원과 학교 관련 종사자들에게 백신을 강제화하고 또한 매주 코로나 테스트를 실행하는 첫 번째 주가 될 것이라고 아주 자랑스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게빈 뉴섬은 지금 자기 입지가 더 난리가 나 있습니다. 탄핵 소추를 지금 당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는데 본인은 지금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주로 많은 친구들이 헐리우드에 포진하고 있으므로 이 헐리우드의 좌파들에 의하여 지지를 받고 있으며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슈를 가지고 자기 탄핵 이슈를 계속 덮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벌써 200만 명 가까이가 탄핵 소추안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시행하는 게 주지사로서 마지막 해야 될 임무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주와 맨하탄을 잇고 있는 다리 중에 하나의 이름이 쿠오모 브릿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다리의 이름이 원래 탐펜지 브릿지라고 하여 TG 브릿지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고 있었습니다. 2017년 앤드류 쿠오모가 이 다리 이름을 자기 부친의 이름을 딴 마리오 쿠오모 브릿지로 이름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반대 청원을 마이클 로울러들이 그때 당시 하였으나 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쿠오모가 미투 사건으로 낙마를 하게 되자 금세 지금 청원이 17만 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20만 명이 되게 되면 마이클 로울러는 이것을 즉시 자기가 있는 의회에다 상정을 하여 다리의 이름을 TG 브릿지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다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의 아버지인 마리오 쿠오모는 1975년도 뉴욕주 국무장관으로 정치계에 입문을 하였습니다. 변호사 출신으로 탁월한 언변과 또한 논리적인 업무 수행 능력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 뉴욕주 주지사를 3기나 역임한 정치의 베테랑이었습니다. 2015년 아버지인 마리오 쿠오모가 사망을 하고 곧이어서 어머니인 마틸다도 그해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 부모를 기념하기 위하여 앤드류 쿠오모가 주지사의 직권으로서 다리 이름을 마리오 쿠오모라고 명명하였다가 요번에 거꾸로 지금 TG 브릿지로 다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권불 10년이라고 주지사직을 떠나게 되니 다리도 이제 도로 원위치가 되는 모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사임을 함에 따라서 2주 후에는 새로운 뉴욕 주지사가 취임을 합니다. 이번에 취임은 뉴욕 사상 처음으로 여성 주지사가 되겠습니다. 캐티 호철은 뉴욕주 부주지사로 있다가 이번에 쿠오모가 낙마하는 통에 저절로 주지사로 승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공화당이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쿠오모가 사임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뉴욕주 연방 하원 의원인 니콜 마리오 타키스 공화당 의원이 쿠오모는 양로병원에서 수많은 노인을 사망하게 한 데 대하여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오늘 공식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 의회에 한인 출신의 란티 킴도 자기 할머니가 강제 수용 격리 도중에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수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과 독재가들이 CNN에서 사장에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오모를 사임을 시켜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쿠오모가의 완전한 몰락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나다가 미국과의 국경을 오늘 개방을 하였습니다. 그간의 코로나로 인하여 카나다가 미국과의 국경을 봉쇄하고 있었는데 오늘부로 국경 봉쇄를 해제하였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을 가게 되면 미국 쪽보다는 카나다 쪽이 훨씬 경치가 좋고 웅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이 건너갔다가 들어오지 못하고 비자를 다시 한국 가서 받아서 들어오는 사건도 종종 일어나곤 했죠. 그간의 나이아가라를 방문했던 사람들은 미국 쪽만 보고 와서 많이 서운했겠습니다만 이 조치로 인하여 카나다로 갈 듯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미국이 아직까지 봉쇄 조치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갈 수는 있어도 미국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좋다가 말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규모 불법 이민을 옹호하고 있는 좌익단체인 국립청소년법센터와 인권 및 헌법법센터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과밀한 이민자 수용시설에서 끔찍한 아동학대를 조장하고 있다고 하여 비난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인 메리 갈랜드를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소장에는 보건복지부가 이민자 구금시설에서 아동학대와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즉시 멈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설로는 구체적으로 텍사스의 폴트 블리스와 펫코스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이 얼마나 엉망이면 같은 좌파에서 고소를 할 정도까지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람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일전에 이란 오마르가 미국과 하마스와 이스라엘과 아프간과 탈레반이 저지르고 행하였던 상상도 못할 잔악행위를 목격하였다고 트윗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인류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면서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사람들이 정의를 위하여 어디로 가야 하나까지 물었다고 하면서 트윗을 하였습니다. 이 트윗이 왜 말썽이 되었냐면 테러 단체인 하마스와 탈레반 등과 미국과 이스라엘을 같이 비교를 한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테러 단체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테러 단체가 미국과 이스라엘 같이 정상적인 국가 차원에서 취급을 한 것인지는 밝히질 않았습니다. 이 트윗이 나가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비난을 하였지만 이란 오마르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냐고 나는 할 말을 했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라고 하는 APEC에서 이 광고 내용을 그대로 옮겨 실었습니다. 유료 광고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이란 오마르에게 미국과 탈리반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에도 차이가 없고 민주주의와 테러리스트와의 차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마르에게 묻습니다. 테러리스트를 비난하십시오. 미국은 아닙니다 하고 광고를 게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란 오마르의 대변인을 통하여 이 광고를 보고 내가 지금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거는 욕이 좀 많아서 제가 번역하기가 좀 힘듭니다. 한마디로 미국 공산주의자 뭐 어쩌고 저쩌고 나 너 쫓아갈 거야 각오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욕을 섞어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살해 위협을 받자 이란 오마르 대변인이 APEC에 항의를 하였지만 APEC이 이란 오마르가 사용한
단어 그대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한 말이 자기에게 돌아가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 조심을 해야죠, 공인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